히치하이커. 히치하이커. 예, 옛날에 그 히치하이킹 많이 하는 사람들 예. 히치하이커라고 해서. 예, 히치하이커. 서울에 사는 이정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주로 카페에서 일하는 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가는 동네 카페 대신 드라이브도 할 겸 서울 근교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춘천을 찍고 무작정 출발했어요. 신나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남이섬 근처더라고요. 한적한 길 끝에 괜찮은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서울 시내 카페와는 좀 달랐어요. 등산복 차림의 어르신 무리부터 차려입은 연인들까지 관광지 근처라 손님들이 무척 들떠 있더라고요. 나는 노서가 좋아하는 곳이군요. 혼자 온 저는 쭈뼛대면서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 여기 마스크 쓰셔야 돼요. 여기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오신다고요. 네? 마스크 가져오시면 주문 받아드릴게요. 저희 마스크... 카페에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랑 그리고 아이 엄마였습니다. 안 되지. 심할 때야. 당시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었거든요. 맞아요. 한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저렇게 화를 낼만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셔? 속으로 아, 저 진상들은 내 근처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카페 마감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전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이제 집 주소를 찍고 1시간? 생각보다 별로 안 막히네. 출발하려는 그 순간 뭐야? 깜짝이야. 운전석 창문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제 차 안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저래? 왜? 몰상식하게. 누구세요? 저기요. 아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택시 잡히는 곳까지만 태워주세요. 그 카페에서 본 진상 손님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이것도 좀 난감하네. 조금 안쓰러운 마음에 태워줄까? 순간 망설였는데 두 사람이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국에 좀 태우기 찝찝하잖아요.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초행길이기도 하고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좀 두고 가려니 좀 미안했는데 사과를 하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 차 자체가 저는 항상 좀 끝부분에다가 차를 세우는 편이어서 가장 끝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차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당연히 출구로 나가야 되니까 돌아 세우자마자 운전석 있는 데 쪽으로 이제 바로 들이대면서 얘기를 걸었던 거죠, 둘이서. 이 표현이 참 그런데요. 참 맥이 없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아 진짜 좀 태워주세요의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상 차이가 좀 묘했던 건 뭐냐면 가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지품 하나 없이 이렇게 둘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게 어린아이는 특히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온 게 좀 이제 신기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아, 주차장을 나서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올 땐 왼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가려는데 내비게이션이 반대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 목통이 많어. 근데 내비라는 게 사실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그치.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이게 별 의심 없이 안내를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1km쯤 달릴 무렵 목적지까지 30m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목적지가 서울인데 왜 왜 그래?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이렇게 갸웃대고 있던 그때 뭐야? 왜 다시 여기야? 눈앞에 제가 좀 전에 나온 카페 주차장 공터가 보였어요. 다시 거기야? 돌아왔구나. 제가 분명히 쭉 직진만 하면서 달렸거든요. 왜 다시 제자리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근데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내비가 신호를 못 잡나? 이상하네. 왜 이래?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예 목통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많아. 아, 이 길을 벗어나 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그냥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5분쯤 달렸나? 끼익!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데. 다시 또 주차장. 제가 또 카페 주차장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흘렸네. 돌리고 나서 이 지점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유리창, 앞유리창이 뿌옇게 성에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예, 벗어나자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도 계속 버퍼링이 걸리면서 뭐 5km, 3km, 70km, 100km. 저 도저히 자기 이제 갈 때를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 홀려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비스지. 이거 참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밤새 이 길만 뺑뺑 맴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이대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싶었죠. 뭐야? 뭐 후진을 해도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야? 아이씨, 뭐야? 하다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먹통이 된 거죠. 전자파가 방해되는 지역인가. 초행길에 밤이라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자꾸 막 이상한 일까지 반복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화면을 두드려 보는데 뭐야? 차를 태워달라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올 것을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제 차 뒤에 서 있었어요. 순간 오싹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홀린 듯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다 저 엄마와 아들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좀 심상치 않았지 그건.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에 뭐 다른 차들도 지나다니고 뭐 불 켜진 가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뭐 잠깐 홀렸었나 보다 이렇게 싶었죠. 다행히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다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이제 속도를 쭉 줄이면서 멈춰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따라 이렇게 천천히 차를 세웠죠. 그때 뭐야? 누구야?
주차장에서 만난 아이의 엄마가 제 잠긴 차 문 손잡이를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 사람들 차가 없다는데 어떻게 쫓아왔지?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요. 여자는 계속 잠긴 문을 당기고 저는 일단 빨리 차를 출발시켜야 했죠. 그때 이제 빠져나갈 샛길이 보였고 무작정 저는 그쪽을 향해 차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20m쯤 되는 짧은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야? 얘도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내비게이션이 또 말썽인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금까진 분명 목적지가 남은 거리가 50km였거든요. 근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40km, 30km. 갑자기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15km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먼저 거기 서 있는 건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게 뭐 날아왔어, 뭐 누가 갔다가 어떻게 뭐 진짜 헬기를 실기를 했어. 모자가 제 차를 갖다가 타려고 조수석 문을 탁하고 여는 순간 놀래서 그 다리를 접어들었어요. 다리가 20m밖에 안 되는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10몇 킬로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집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지, 그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다리를 이제 건너고 보니 길이 너무 외지고 으슥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이정표도 하나 없고 오가는 차도 한 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겁나. 온몸이 막 식은 땀으로 흠뻑 젖죠. 근데 드디어 길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터널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시죠?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터널은 널찍한 2차선 터널이고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 있는 일방통행 터널이었어요. 환한 터널에 들어서니까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터널 끝에 전조등을 환히 켠 트럭이 보였어요. 전조등? 트럭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인데. 여기가 일방통행 터널이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치. 순간 멍한 채로 앞만 보고 있는데 잠깐 사이 트럭은 운전석이 보일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트럭 안에 탄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를 그렇게 쫓아오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차를 탔어? 트럭은 점점 속력을 높여서 제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핸들을 힘껏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간 웬 남자가 운전석 밖에서 절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했어요. 음주운전도 아니네. 제가 한 20분 정도 그쪽 차 쫓아왔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큰일 나요. 그 방금 터널에 트럭 있었잖아요. 그 트럭 어디로 갔어요? 예? 트럭이요? 터널 안에 그쪽이랑 제 차 2대뿐이었는데. 그 오늘 운전 말문을 잃은 절 보면서 남자는 자신을 본 것을 얘기해줬어요. 제 차가 다리를 건너고부터였대요.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 돌아왔다. 속력을 미친 듯이 올렸다 내렸다. 도로를 고개하듯 달렸다는 거예요. 키로수가 막 줄었던 그 시점이네. 그리고는 뒷차 운전자는 자기 차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대더라고요. 근처에 귀목고개가 있다더니. 아휴, 진짜인가 보네. 귀목고개. 우리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귀목고개가 어디 있지 하고 한번 지도상에서 검색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헤매서 올라갔던 그 산길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귀목고개에 이르는 거리, 그다음에 귀목고개에서 다시 터널로 이어지는 그 동선 자체가 일치를 해서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놀랐던 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터널에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나? 사고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좀 찾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좀 이렇게 오게끔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야. 뒤로 내려가 있어. 귀목고개. 오.